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간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탑5 안에 드는 항상 좀 제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 학교로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 졸업했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그런 학벌적인 면에서 전혀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특수대학원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벌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우주만나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되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직장인 특수대학원 진학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야간에 다니는 직장인 특수대학원에 2020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굳이 갔어야 됐을까 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가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되게 드려보도록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사실 직장인한테는 시간과 돈에서 항상 자유롭지 못해요. 뭐 시간과 돈은 뭐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도 항상 늘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특히 직장인은 이게 두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자원 두 가지를 과연 정말 특수대학원에 거의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쏟는 게 맞느냐, 저는 그래서 좀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가도 되는 분, 안 가는 게 나은 분, 그 중에서 우선은 이런 분들은 가셔도 된다, 그 유형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대학원 진학에 그 명확한 목표가 있는 분들은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한번 배워보고 싶고,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싶고 그 분야에서,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교수님까지 정말 명확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확실히 진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가시면 되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난 돈과 시간이 되게 많다, 이런 분들. 뭐 회사가 연봉도 좋은데 시간도 되게 많다. 혹은 난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많아서 월급은 작지만 나는 뭐 여유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취미처럼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대학원 가는 게 나쁘진 않겠죠. 일단 그래도 뭐라도 얻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대학원뿐만 아니라 뭘 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쌓고 있는 그런 커리어나 나중에 이직을 할 때 내 분야는 대학원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꼭 가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난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서 대학원이라도 가서 이 학벌 스탁 한번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솔직히 자기 만족인 거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부분, 이런 분들은 진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꼭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통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시점은 거의 5년 이상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왜냐면 우리가 딱 5년이 넘으면 슬슬 직장에서 이제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뭔가 다 일도 익은 것 같고 회사 돌아가는 거 좀 빤히 보이고, 근데 또 우리 집이 그렇다게 자기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빡세게 재테크를 할 자신도 없다. 그래서 뭔가 혼자일 때 조금이라도 더 뭔가 뭐든지 배워놓으면 좋으니까 좀 대학원이라도 가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우주야 대학원 가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무료함에 대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되게 항상 이런 뭔가 학벌을 더 채우거나 배움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른 취미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도 깎아먹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냥 이 정도의 마음으로 가기에는
대학원은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 학비뿐만 아니라 외적인 거로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명확한 목표 없이 뭐라도 배우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학원이랑 크게 뭐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진학을 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박사 졸업하신 강사님들이 주로 수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깊은 이야기보다는 거의 뭐 저는 이제 원래 했던 학부 때 전공했던 거랑 똑같은 걸로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정도의 사실 이야기가 주제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학비 외에 정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또 직장인 특수대학원이다 보니까 뭔가 학교 행사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가 부담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강제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안 하면 찝찝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막연한 자기 개발의 하나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이 가장 하는 얘기가 우리가 대학원은 인맥 사러 가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뭐 공부하러 대학원 가냐, 인맥 사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인맥의 진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우리가 항상 뭐든지 저는 좀 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가지 않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맥이라는 게 그냥 내가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를 그냥 알게 되는 것만으로는 뭐 통성명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뭐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런 행위 자체는 인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인맥을 만들고 싶은 이유는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청하거나. 근데 단순히 좋은 사람을 알아둔다는 그런 걸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의미 있는 뭔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되게 준비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맥이.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대학원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다들 저녁에 오시는 거다 보니까 바쁘고 해서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관심도 없고요. 뭔가 그런 인맥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할애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바쁜 분들은 사실 잘 오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영어학원 같은 분위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훅 가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입학을 한 사실만으로는 인맥을 쌓기가 어렵고 또 내가 진학한 학과에 내가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오는 그런 학교와 학과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수강하는 과목이 그런 사람들도 오시는지 그거를 되게 좀 생각을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원하는 인맥을 많이 쌓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요즘에 정말 소셜 네트워킹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냥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원 졸업하면 그래도 뭔가 내가 한층 자존감이 높아졌겠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이제 재수를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지방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방대 갔다가도 1개월 만에 자퇴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일을 하다가 고졸 출신으로 일을 하다가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는구나를 제가 느껴서 뒤늦게 수시 전형으로 해가지고 야간 대학교, 그러니까 전문대학교 야간으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또 다시 뭐 편입해가지고 뭐 4년제로 가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겠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종의 학벌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간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탑5 안에 드는 항상 좀 제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 학교로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 졸업했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그런 학벌적인 면에서 전혀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특수대학원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나 어디 나왔어요 약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저에 깔린 게 저는 그 학벌을 갖고 싶은 하나의 우리의 욕망의 상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가 쌓고자 하는 그런 뭔가 하나의 이력은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넘어서야 내가 스스로가 멋져 보이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되게 인정을 계속 해줘야만 그게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 그냥 내가 거기를 나온 것 자체만으로는 너무 하나의 그런 만족감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시대가 진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학벌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진짜 없고, 뭐 옛날에도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활용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느냐가 더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진짜 가시면은 3천만 원 그냥 날리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영상 아무래도 1인 가구 분들이 좀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혼자일 때 많이 배워두자 라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다가는 진짜 우리가 피땀 흘려 버는 3천만 원 날립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아셨죠?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